사회적 기업은 우리 사회에 빛이 될 다양한 영역에서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 다양한 가치 중 사람과 사람이 서로 상생하며 만들어가는 시너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상생이란 이름 아래 농촌의 희망을 만들고 미래를 열어가는 오늘의 주인공들을 지금 함께 만나봅니다. 풍년을 기원하며 농작물을 가꾸는데 정신이 없는 요즘. 누구네 논밭 할 것 없이 서로 자기 일처럼 도우며 1년 농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라인 어떻게 잡았어요? 1년 깨농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정정은 대표는 더운 비닐하우스에서 열심히 작업 중인데요. 정 대표, 초보 농사꾼의 티를 벗고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전문 농사꾼이 다 됐습니다. 한 8,000평 정도 되는 양을 심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목반이 있거든요. 장목반 농가님들에게 이 파종한 이걸 나눠드릴 거예요. 모종을 같이 나눠드릴 거예요. 오늘은 깨가 잘 자랄 수 있게 기본 바탕을 만들어주는 두둥 만들기와 씨앗 심기를 하는 날. 정 대표는 마을의 농민들과 함께 서로 상생하며 매년 이렇게 깨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말이 상생인데요. 농민분들의 농사를 잘 짓게 도와드리고 그 깨를 제가 좋은 가격에 수매를 해서 제가 좋은 기름을 만들고 팔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지금 지역에 환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선순환 사이클이 되는 거죠. 선순환 사이클 되고 그 속에서 일자리는 창출되고 저희 또 다른 협력 업체들이 생겨나고 지역 경제도 좀 좋아지고 그런 선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는 게 굉장히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농민들의 팔로가 걱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농민 믿고 열심히 팔러 다니고 농사 짓고 생산하고 그런 게 서로 상생 아닐까요? 이곳이 바로 올 가을이면 고소한 깨가 자라날 참깨밭인데요. 이 깨밭을 이렇게 일구게 된 건 마을 어르신들의 도움이 컸다고 합니다. 저기 보시면 저기는 초록빛 논이잖아요. 여기도 원래는 지금 논이었고 벼가 자라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논에다가 참깨 들깨를 심는다고 밭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수로를 만들고 흙을 집어넣어서 지금 계속 밭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야 논에다 심으면 돈이라도 제대로 나올 건데 돈도 안 되는 참깨 들깨 심어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도 안 되고 어쩌려고 그러냐고 정말 걱정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걱정하면서도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 또 와서 도와주시고 저기 있는 관정 어떻게 해야 되면 그거는 머시기 낼 거니까 알아서 야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런 게 이제 어른들 마음이신 것 같아요. 걱정도 되시면서 안쓰러우니까 도와주시는. 들깨밭은 참깨밭보다 준비를 더욱 서두른 모양입니다. 벌써 이렇게 모종이 자라나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들깨 깻모입니다. 깻모. 아까 우리가 들깨를 파종했잖아요. 걔를 한 달 정도 키우면 이 정도 자라거든요. 그럼 이만큼 자란 친구들은 여기다가 심는 거죠. 정정은 대표와 참깨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농촌의 팔로를 걱정하는 농민들을 위한 정 대표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농민분들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 농사 지어서 자식분들 다 주고 나서 남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팔로가 없을까 봐 걱정이었는데 가까운 회사로 갖다 줘도 되니까 버스비 안 들어 좋다, 다 사준다니 좋다.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랑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옆집 데려오시고 그 옆집 데려오시고 해서 이 마을 전체가 저희에게 깨를 주시고 있습니다. 귀농을 결심하고 나서 정 대표는 초보 농사꾼으로 남기보다 마을의 한 일원으로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깨를 이용해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었는데요. 예전에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요. 신랑과 함께
이제 어차피 일을 하는데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해볼까 해서 농촌으로 내려오게 되었고요. 신랑도 농촌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농사를 짓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뭔가를 해야겠다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농사의 니은도 모르는 제가 와서 해보겠다고 덤볐는데 아니나 다를까 잡초한테 지는 바람에 밭에서 엄청 많이 울었죠. 예, 처음에 뭣도 모르고 엄청 크게 시작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저 많이 혼냈어요. 예, 많이 혼나기도 하고 스스로가 창피해서 밭에서 맥주 한 캔 먹고 막 엉엉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저 넓은 밭을 메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자 정 대표는 모종이 자라듯 조금씩 성장해 이제는 깨박사가 됐습니다. 참깨와 들깨를 자신만의 노하우로 품질을 높이고 농민들에게 판로를 개척해 주었는데요. 저희 깨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볶지 않고 짧은 시간에 건조시키듯이 살짝 볶아서 이렇게 착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해로운 보습기능이 발생을 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기름 채입니다. 현재 정 대표의 기업 직원들 대부분은 지역민입니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목적과 동시에 사회적 기업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이었는데요. 하지만 지역민들과의 이런 끈끈한 상생을 이루기까지 고민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저희 미션이긴 한데 처음에는 한 분 한 분 모실 때마다 걱정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 지역에서 이 직장이 없으시면 떠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 사회적 기업 운영하면서 내가 조금 버겁지만 일자리를 늘려가니까 그분들도 오래 계시고 일을 더 잘하시고 또 안 될 것 같았는데 회사도 계속 더 성장하더라고요. 네, 사람이 들어오면서 복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 들어오실 때마다 매출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서로 사는 것도 재밌고 의지도 되고 그렇습니다. 밭을 일구고 깨를 키우고 또 착유를 하기까지 정 대표의 기업엔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과정이 없습니다. 손이 좀 많이 가는 작업이긴 한데 그만큼 저희 정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고객들한테 전해지려 되어있습니다. 정 대표가 생각하는 상생의 의미는 참 다양합니다. 바로 이 동네에 있는 로컬 식당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곳은 운봉면에서 키우고 자란 농산물을 직접 요리해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로컬 식당입니다. 우리 마을 안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 생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빵, 들기름, 햄 이런 걸 쌀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여기서 직접 식단을 로컬로 만든다는 게 저희 마을에서는 큰 의미가 있고요. 이 믿을 수 있는 기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찾는 손님들한테 이거를 먹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 또 상품으로도 많이 권하고 있고 많이 좋아하셔. 그런 부분을. 이 밥 먹고 있으면 우리 저기 기름은 저기서 짜갖고 왔고요. 햄은 저기서 만들어 왔고요. 근데 빵은 저 옆에 가면 또 만들고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게 너무 자랑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하는 식사는 단순히 끼니를 때우기 위함은 아닙니다. 자신이 키운 농산물을 직접 먹어보며 고객들에게 어떤 맛으로 다가갈지 자체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한데요. 저희 마을에 기름 공장, 햄 공장, 빵 공장이 있는데요. 거기 대표님들과 직원분들이 다 여기서 식사를 하세요. 매일 보니까 좋고 또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원래는 볼링 대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면 또 운동도 같이 하고 족구 대회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농촌이라고 해서 농사만 짓는다.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농촌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시골의 마을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콘텐츠의 빈곤이 있거든요. 콘텐츠가 적으니까 오는 사람들이 와서 막상 뭔가 이렇게 즐길 거리나 먹거리나 이게 돼 있어야 여기를 온 의미가 있는데 그런 콘텐츠가 계속 있다는 이거 들기름도 하나의 그런 콘텐츠 중에 하나고요. 그 들기름을 단순히 우리가 먹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체험을 통해서도 들깨를 알 수가 있고 오시는 분들이 그 농산물의 소중함을 젊은 사람한테 듣는다는 게 아주 굉장한 콘텐츠예요. 그래서 같이 상생이 만약에 우리가 물론 그런 목적을 두고 했지만 너무 이게 자연스럽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 와서 하나씩 꼽다 보니까 이게 전체가 하나가 같이 굴러가는 느낌, 서로한테 너무 도움이 돼요. 요즘은 로컬 푸드가 대세다 보니 운봉면의 참깨, 들깨 제품들을 찾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정 대표, 고객들이 늘수록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싶은 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애들이 이걸 못하죠. 비빔밥에 소스를 넣었는데 이걸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이걸 못 뜯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들고 계셔서 같은 가위로 잘라주셨대. 지금 어떤 회의하시는 거예요? 아, 네. 저희 지금 마케팅과 생산팀이랑 회의하고 있는데요. 학교 급식에 저희 기름이 납품이 되는데 그 기름에서 영양사님께서 조언 주신 부분을 저희 참고해서 개선 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이 남원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자란 농산물로 지역에서 자란 생산한 기름을 아이들에게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인지도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 저희 기름만 찾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 대표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참깨의 좋은 성분을 이용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아, 이 화장품은요. 이게 뭔지 아세요? 따라라라. 참깨예요, 참깨. 참깨가 이렇게 있는데 그 참깨에서 오일 성분을 쭉 빼내서 참깨를 둘러싸고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만든 화장품입니다. 농산물 하나도 허투루 보지 말자는 신조로 기업을 이끌어온 결과 아무도 생각지 못한 획기적인 참깨 화장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참깨 농사 지을 때 깨 하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다음 기름을 짤 때 기름 한 방울이 되게 소중히 여기는데 너무 가치 없이 팔릴 때가 많아요. 맨날 가격 경쟁만 해야 되고.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죠. 공부를 하다 보니 참깨가 예전에 화상 치료제로 쓰였다. 화상 연고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왜 그럴까 궁금해서 논문을 찾기 시작했어요. 항산화 제상, 보습 이런 쪽에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화장품을 만들어야겠다. 부가가치가 높은 걸 만들어서 전 세계 유통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의 좋은 참깨 들깨를 세계로 수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죠. 현재 국내외를 막론하고 참깨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늘고 있다는데요. 이것은 늘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정정은 대표만의 기업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판로에 있어 직거래 이외에도 다양한 길을 모색 중인 정 대표. 현재 준비하는 이 라이브 방송도 그중 하나인데요.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하다 보니까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연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한 2번 정도 이렇게 라이브로 해봤는데요. 대표님을 그동안 이제 알고 있는 저희가 SNS를 통해서 대표님의 얼굴을 알고 그리고 대표님의 소식을 알고 있는 그런 SNS 친구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셨고 응원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구매도 해주셨고 저희도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을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라이브 방송의 포인트. 정 대표, 카메라를 마주하자마자 깨박사 정 대표로 변신합니다. 정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돼? 네. 오케이? 근데 안녕하세요 할 때 네. 손을 좀 이렇게 흔드는 거랑 5초 이상. 5초 이상?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오랫동안 흔들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좀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인사를 그렇게 막 밝게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진짜 안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는 밭에 가가지고 어떠세요, 대표님 그런 거 보면? 아, 어떨 때는 농부로, 또 어떨 때는 마케터로, 어떨 때는 이제 진짜 그 한 기업을 이끌어가는 CEO로 보면은 제 옆에서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어디서부터 장사를 했냐면 지하철 노점에서부터 장사를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정말 바닥에서 백화점, 프리미엄 그 매장까지 제가 안 다녀온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고객과 소통하는 법을 저는 많이 체화가 된 것 같아요. 거기에 오프라인이 좀 강했죠. 그 속에서 바이어 미팅을 통해서 온라인에 남들보다 먼저 입점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온라인 시대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매출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올까를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골에 있는 이 재미난 이야기들, 농민들과 함께하는 이 재미난 이야기들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해줄까를 고민하다가 라이브 방송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정말 이제 초보라서 연습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한 단계 한 단계 하다 보면 5년 뒤에는 또 라이브 방송에서 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씩 정말 조금씩만 앞서가서 고민하고 그게 꾸준히만 유지된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발로 뛰며 농사를 배웠다는 정 대표. 오늘은 그녀를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준 멘토를 만나러 왔습니다. 저희 그 지난번에 토양 검증 맡겨가지고 성분 보고 거기에 맞게 비료 잘 했는데 그때 검증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작물을 심는 데 있어 토양의 질은 농사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수시로 토양의 상태를 점검하고 멘토링을 받을 수 있었기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적정 기준선에 맞아야지만이 좋은 토양이에요. 산도, 유기물, 이것은 마그네슘, 전기, 전조도 이건 다 적정하고요. 유효인산하고 칼륨은 조금 많습니다. 그 대신 칼슘은 좀 적구만요. 그래서 석회라든가 그것을 좀 시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농 귀촌을 준비하려면 자신이 정착하는 지역에서 꼭 귀농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정 대표. 귀농 교육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한 방법,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에서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 거기서 준비하셔서 내려오셨으면 여기서 귀농 교육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농민들 속에서 그 학생들 속에서 정보가 오가고 관계가 되고 또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많이 도와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또 계장님, 과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정보가를 많이 주시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사업부를 통해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처음에 귀농하시고 귀촌하신 분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기술센터에 가서 지도를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귀농 귀촌 해가지고 농촌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계, 그다음에 본인의 역량 강화 그런 쪽으로 많이 그 도움을 줬고요. 귀농 귀촌 하신 분들이 꼭 그 멘토를 2명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술센터 선생님 1명, 그다음에 귀농 귀촌 하신 분 중에 성공한 사람 1명, 그렇게 해서 또 2명 정도 그 자기의 멘토를 정하면 귀농 귀촌하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던 전업주부에서 지역 농산물의 세계화를 꿈꾸는 CEO가 된 정정은 대표. 그녀는 지역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더욱더 가치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큰 소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 원물들이 가치 있게 팔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제품이 좋아야 되고 그건 기본이고 제품이 좀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이익률도 나야 돼요. 그럼 그런 제품을 만드는 역할은 누가 해야 돼? 저와 저희 팀원들이,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농민은 농사를 잘 짓고 저는 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 제품이 되게 퀄리티가 되게 높은 그런 제품으로 인지되고 싶어요. 어렵고 힘들어서 좀 저희 사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 사고 싶었는데 이거 되게 좋은데 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알고 봤더니 사회적 기업이네. 와 얘네 마음도 착하네.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네? 그런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꿈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지역민들과 함께 키우고 성장하며 진정한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정은 대표. 앞으로도 그녀의 꿈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